그러면 보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2번 문제에서 나왔던 단어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껍질과 껍데기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 보통 한국 사람들도 껍질과 껍데기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껍질과 껍데기는 뜻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 껍질과 껍데기의 가장 큰 차이는 딱딱한 것이냐 아니면 딱딱하지 않은 것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껍질인지 껍데기인지 같이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네요. 자, 이건 사과의 껍질일까요? 껍데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과 껍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본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건 귤이죠? 껍질일까요? 껍데기일까요? 네, 이것도 껍질에 해당합니다. 요리할 때 자주 먹는 양파네요. 자, 양파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껍질이라고 할까요? 껍데기라고 할까요? 네, 자, 이것도 껍질이라고 하겠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바나나입니다. 자, 맛있는 바나나는 껍질일까요? 껍데기일까요? 네, 껍질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실게요. 조개죠. 안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알맹이를 빼면 이렇게 조개 바깥 딱딱한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조개 껍데기라고 합니다. 맛있는 새우가 있어요. 새우도 껍질을 까야 먹을 수 있겠죠? 이 경우는 껍질이 아니라 껍데기에 해당하겠네요. 딱딱한 부위니까요. 자, 호두가 있습니다. 호두는요? 그렇죠. 껍데기에 해당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달걀은 껍질일까요? 껍데기일까요? 네, 달걀 껍데기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앞으로 껍질과 껍데기를 구분해서 잘 사용해 주시면 좀 더 한국어를 잘 사용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껍질과 껍데기는요,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껍질을 깎다, 껍질을 벗기다, 껍질을 까다. 자, 이런 깎다, 벗기다, 까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껍질과 껍데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보통 깎다라는 단어는요, 칼로 깎다,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그 껍질이나 껍데기를 벗겨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밑에 벗기다와 까다는요, 네, 귤을 까거나 바나나를 까는 것처럼 손으로 벗기는 경우에 벗기다, 까다라고 사용하죠. 그래서 달걀 같은 경우는 달걀을 까다라고 하지 달걀을 깎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달걀을 벗겨 먹을 때 칼이라든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을 사용해서 껍데기를 이제 벗겨서 드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밑에 있는 벗기다와 까다의 경우에 앞에 칼로라는 어떤 도구가 들어갈 경우에 칼로 벗기다라는 표현 자체가 깎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감기를 막기 위해 사과를 먹어야 한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막다라는 동사는요, 좀 더 어려운 다른 동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방하다라는 동사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막다와 반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 봤었죠? 감기에 걸리다라는 동사가 감기를 막다와 반대 의미의 동사에 해당합니다. 자, 옆에 지금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감기가 들다라는 동사도 역시 감기에 걸리다와 같은 의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하실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감기를 예방하려고 주사를 맞았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가 들었어요. 처럼 같은 의미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친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감기를 앓다 같은 앓다는 위에 있는 걸리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앓다는요. 어떤 병에 예를 들면 감기나 눈병 같은 병에 걸려서 아프다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감기를 앓고 있어, 눈병을 앓고 있어 라는 건요. 감기에 걸려서 또는 눈병에 걸려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계속 아프다, 아프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앞에 나왔던 문법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니은에서요. 자, 껍질을 다 깎은 채로 먹어야 한다 라는 새로운 표현을 제가 사용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여기서 은는 채로의 문법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지속되다, 어떤 상태 그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귀여운 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문장을 사용해요.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요,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의자에 앉았는데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보다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좀 더 의자에 앉은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좀 더 새로운 한국어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앞에 나왔던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말다 라는 부정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까지 토픽 문제를 쭉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나왔던 그 토픽의 문법 표현이 사실은 부정 표현입니다.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 네, 안과 못의 부정이 가장 많이 나왔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안 부정문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서 못 부정문을 사용하시는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자, 함께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배가 아파서 못 먹어요 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못 먹다 라는 것 자체가 음식이 있는데 안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요. 이유가 나왔어요. 배가 아파서예요. 그러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먹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는 선택할 수 없어요. 배가 아픈 상황 때문에 내가 먹을지 안 먹을지를 선택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못 부정문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겠습니다. 자, 배가 불러서 안 먹어요. 자, 여기서도 먹지 않는 건데요. 앞에 이유가 나왔죠? 배가 불러서. 자,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 안 먹겠대요. 그러면 먹을지 안 먹을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안과 못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요. 자, 먹지 않는 행동, 그 부정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주변 상황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밑에 한 가지 더 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서 시험을 못 봤어요. 시험을 보지 못했네요. 답을 쓰지 못했나 봐요.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요.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엔 답을 쓸 수 없겠죠. 왜냐하면 어렵다라는 상황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옆에 보세요. 토픽 3급에 합격해서 시험을 안 봤어요. 이유가 토픽 3급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을 볼 필요가 없네요. 시험을 보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직접. 이럴 경우에는 안 부정문을 씁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안과 못을 어떤 경우에 선택하는지,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할지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내가 주체적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선택할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저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할 수 없고
주변의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못 부정문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요. 자, 오늘 보아야 할 않다와 말다의 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이 뭐뭐하지 말다라는 부정으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안 부정문을 사용하는 상황과 말다 부정문을 사용하는 상황이 다르겠죠?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보통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는 뭐뭐하지 않다, 안, 뭐뭐한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말다를 사용합니다. 예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거는 평서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다, 가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안 부정문을 사용했죠. 학교에 가지 않았니? 학교에 안 갔니? 자, 이 경우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안 부정문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명령과 청유문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함께 보시죠. 자, 학교에 가지 말아라. 학교에 가지 않아라가 아니라 학교에 가지 말아라 라고 표현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유문에 보면 학교에 가지 말자, 학교에 가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는요. 일상생활에서 뭐뭐하지 말다라는 부정문을 매우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세요? 자, 워킹맘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않다라는 부정이 미안해하지 마세요라는 청유문으로 바뀐 거죠. 다른 표현도 한번 볼게요. 자,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속상하다라는 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서 마음이 아파하는 건데, 자, 슬퍼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면 하지 좀 마라. 자, 명령 표현인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자, 울지 마라. 라는 것도 있죠. 다 명령 표현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자, 뭐뭐 하지 맙시다. 자, 이런 표현은요. 자, 청유문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하지 말자라는 표현이 조금 더 높인 표현으로 사용했을 때 뭐뭐 하지 맙시다. 뭐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는 말다 부정문도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이미 부정 표현 안과 못이 시험에 충분히 나왔었기 때문에 말다 부정문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더 공부해 두시면 더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데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저희가 같이 봤던 부정 표현 중에서도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껍질을 깎지 말고 먹어야 한다라는 표현이요. 껍질을 깎지 마세요.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라고 명령하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않다 대신에 말다를 사용해서 말아야 한다, 껍질을 다 깎지 말고 먹어야 한다 이렇게 사용해도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법 표현입니다. 아야 한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그 52번, 66회 52번 문제에서 아야, 어야에 대한 문법 표현을 공부했었는데요. 자, 그때는 우리 예문 이걸로 봤습니다.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여행 갈 수 있다. 자,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뒤에 문장에 대한 조건이 앞에 아야에 해당했었죠. 부모님의 허락을 받다라는 이 부분이요. 아야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꼭 필요한 조건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야의 뒤에 하다가 붙은 아야 하다라는 문법 표현도요.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의미하는,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문장을 아야 한다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문장 갈 수 있다를 앞으로 보내고 앞에 있는 문장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꾸면 되겠죠.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가려면, 뭐뭐 하려면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미 니은에도 나왔었죠. 감기를 막으려면과 똑같은 조건에 해당해요. 자, 여행을 가려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필수적인 조건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우리 그 본문에 52번 문제에 나온 문장을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52번 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감기를 막기 위해 사과를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나왔었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뭐 하기 위해 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야 한다가 려면 뭐뭐 할 수 있다와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과를 많이 먹어야 감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동일한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필수적인 행동, 필수적인 조건을 나타낼 때 아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요,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야 한다. 벌써 3가지 표현이나 공부하셨네요. 이런 문법 표현을 바꿔서 문장을 사용하시면 53번이나 54번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